안녕하세요. 서울창업화부 제품화 지원센터입니다. 4강 파트 모델링에 대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는 첫 번째 3차원 필렛 기능을 활용한 파트 모델링, 두 번째 3차원 못따기 기능을 활용한 파트 모델링, 세 번째 쉘 기능을 활용한 파트 모델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하여 솔리드웍스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는 먼저 필렛 기능을 활용한 파트 모델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작업 영역에서 기존에 작업한 형상 모델링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필렛 기능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커맨드 매니저 이쪽에 보시면 상단에 이 표시부, 지금 보여지는 이 표시부에 필렛이라는 그 기능창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눌러 보시면 왼쪽 속성창에 보셨을 때 필렛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설정 환경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속성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기 앞서서 필렛 피처의 생성 순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그 명령을 했을 때 뭐 돌출이나 회전, 그 전에 3강에서 다뤘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여서 3차원 형상을 생성하였다면 커맨드 매니저에서 그 필렛이라는 기능을 이제 선택해 주고요. 필렛이라는 기능을 선택한 후에 보면은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속성창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옵션 사항들을 이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옵션 사항들을 선택해 준 후에 이후에 이제 확인을 눌러서 명령 완료에 대한 과정을 보통 이렇게 짧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제 기능 중에 기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이 필렛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필렛 유형에서는 제일 첫 번째 거를 보셨을 때는 부동 크기 필렛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동 크기의 필렛이라는 것은 그 모서리나 아니면 면에 대한 그 선택 요소가 선택 요소의 일정한 라운드 값으로 이제 생성해 주겠다라는 이제 그 이제 선택 사항에 대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유동 크기 필렛이라는 이제 유형인데요. 유동 크기에 대한 필렛이 모서리에 대한 그 선택 요소가 그 사용자가 원하는 개수로 분할을 하여 그 분할점에 각각에 대한 라운드 값을 지정하여 다르게 필렛을 주겠다는 것을 의미를 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그림에서도 보셨다시피 면 필렛이라는 이제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형상에 대한 면들을 접하는 이제 부분까지 면과 면 사이에 그 가상의 꼭지점에 일정한 라운드를 생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라운드 값을 주고 이제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둥근 필렛이라는 이제 그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둥근 필렛에 대한 부분은 연결되어 있는 세 면에 대하여 최대 라운드 값으로 필렛을 생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치수에 대한 부분이 뭐 이렇게 따로 설정이 앞에 세 개의 항목에서 그렇게 필렛 값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하였다면 요거는 이제 그 면을 세 개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 면에 대하여 선택을 해주게 됐을 때 최대 라운드 값으로 이제 필렛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부동 크기 필렛 부분부터 좀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렛 유형에서 부동 크기 필렛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필렛할 항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필렛할 항목을 모서리를 주셔도 되고요, 면을 지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모서리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표시부에 있는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모서리를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필렛 파라미터라는 이제 값이 있는데요. 이제 대칭 형상으로 되어 있고, 물론 비대칭 형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가로 부분, 세로 부분, 그러니까 거리 1, 거리 2에 대한 부분으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대칭 부분부터 보시면은, 대칭에 지금 10mm인데 예를 들어서 수치를 바꿔 보겠습니다. 5mm 형태로 이렇게 바꿨을 때 5mm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눌러 보시면 확대를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부동 크기로 대칭 형상으로 5mm 만큼에 대한 라운드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라운드 부분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 실제로 5mm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렛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반대쪽에다가도 필렛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매니저 상단에 다시 보셨을 때 필렛 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모서리 부분 선택하셔서 이번에는 10mm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10mm.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뭐 좌측에 확인을 눌러 주셔도 되고요. 작업화면 쪽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서도 확인창 있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 크기 필렛을 이제 설명드렸다면, 이제 그 필렛을 한번 더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유동 크기 필렛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단에 똑같이 그 커맨드 매니저에 보시면 이제 필렛이라는 요 이제 아이콘을 이제 선택을 해보시면은, 저기 필렛 유형에서 두 번째 거 유동 크기 필렛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그 이제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을 때 이렇게 지금 인스턴트가 요소에 대한 인스턴트가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여기 모서리에 관한 유동 반경들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동 반경에 대한 부착 반경 1, 그 지금 표시부 보이시는 요 부분, 그 다음에 V2 끝에 있는 반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인스턴트가 지금 3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그 숫자를 높여 주시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그 항목에 대해서 필렛 값을 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숫자를 좀 줄여서 줄 수도 있습니다. V1 첫 번째 거에 대한 반경을 지정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하시고요. 유동 반경 변수에 대한 선택을 하시고, 부착 반경을 5mm를 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주시면요, 5mm 반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이 핸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 주셨을 때 P1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P1에 대한 항목을 이번에는 한 10mm 정도
이렇게 주고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깥에 작업 트리에 찍어 주셔도 이게 10mm로 들어가게 되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작게 P2 항목을 만들어줘서 인스턴트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3mm 정도 주시고 화면에다가 찍어 주셔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네 번째 거는 여기 이쪽 지금 인스턴트 여기 점으로 보이는 인스턴트 선택하셔가지고 여기는 한 10mm 정도 다시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바깥에 한번 찍어 주시고요. 네. 자, 요런 형태를 만약에 만드셨다면 요게 이제 설정이 어느 정도 되셨다면 V2에서도 반경을 또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15mm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5mm를 주면은 기존에는 부동 크기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에 대한 라운드 값을 생성을 했다면 지금 형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각기 다른 라운드를 적용해서 필렛을 라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확인을 눌러줬을 때 돌려서 보시면은 라운드 값을 다 이렇게 다르게 유동적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했던 필렛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필렛 1번, 2번, 3번에 대한 걸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딜리트 키를 눌러 주겠습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 주시면은 지우겠냐 라는 이제 트리를 이제 삭제하겠냐 라는 항목이 뜨게 되는데요. 세 가지를 했기 때문에 모두 얘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줬고요. 다시 등각보기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7번 키를 누르시면요, 등각보기로 이렇게 배치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필렛을 할 때 조금 유의할 점을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필렛은 이제 보통 이제 큰 필렛에서 작은 필렛 순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꼭지점에서 여러 필렛을 만들 때 큰 필렛을 먼저 생성을 한 후에 작은 필렛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필렛을 적용하기 전에 만약에 9배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필렛보다는 9배를 먼저 실행해 준 후에 필렛을 적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형상을 생성하고 난 후에는 필렛을 추가로 생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트의 재생성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보통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에서 필렛을 설명드렸다면은, 자, 두 번째는 이제 못따기를 이용한 3D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매니저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필렛이라는 기능을 보통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밑에 이제 삼각형 형태의 버튼을 눌러 보시면 필렛하고 이제 밑에 이제 못따기라는 이런 기능이 안에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성화를 시켜 보시면 버튼을 눌러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속성 창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제일 첫 번째 못따기 유행에서 보셨을 때는 각도 거리값, 그러니까 각도와 거리값을 이용해서 못따기를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리하고 거리값, 예를 들어서 가로값과 세로값에 수평값과 수직값에 대한 거리를 설정해 주었을 때에 그걸 이제 못따기를 생성하겠다라는 거고요. 각도와 거리와 그다음에 거리와 거리에 대한 못따기 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걸 주로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작업하실 때 쓰실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꼭지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정을 했을 때에 대한 못따기 부분이고요.
뭐 밑에 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오프셋 면이나 아니면은 뭐 면대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항목, 각도와 거리, 거리와 거리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못따기 할 항목을 뭐 모서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깎여 있는 형상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각도와 거리에 대한 유형을 줬기 때문에 이 못따기 파라미터 밑에 쪽에서 보시면은 거리는 10mm, 각도는 45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적용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수치를 5mm로 바꿨을 때는 5mm만큼에 대한 못따기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45도면은 이제 이제 대칭 형태로 이제 뭐 거리 값으로 따지면은 5mm, 5mm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깎일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각도를 30도로 변경을 했을 때는 30도 각도가 변경된 만큼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30도만큼 각도가 변경이 된 만큼 그렇게 설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못따기 형태가 적용이 된 것을 형상에 대해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좀 축소를 해가지고 반대쪽에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부분에서 커맨드 앤 매니저 그 창에 필렛 부분에 삼각형 창 누르셔가지고 못따기 기능을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번 두 번째는 이제 못따기 유형에서 거리와 거리에 대한 그 못따기 유형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거리 값으로 이제 주실 수가 있는데요. 면을 기준으로 해갖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면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 면 기준에서 있는 그 모서리들이 전부 면 기준으로 이렇게 못따기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5mm이기 때문에 너무 좀 크게 보이는데 한 3mm만큼 각도를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면 기준으로 이렇게 모서리 있었던 그 이제 가상의 이제 그 모서리들, 요 면 기준으로 있었던 그 모서리들이 전부 못따기가 3mm 기준으로 이렇게 깎여 있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한 가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못따기를 한번 다시 들어갈 거고요. 못따기 들어가기 전에 모델을 조금 약간 돌려 보겠습니다.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마우스 휠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배치를 해서 못따기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밑에 보시면은 못따기 요거 지금 보시면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꼭지점에 대한 부분을 해볼게요. 꼭지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꼭지점을 선택하게 되면은 밑에 보시면 못따기 파라미터에서 거리 1번, 2번, 3번의 값이 각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모서리가 그 꼭지점에 대한 부분은 새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에서 각 변의 거리로 못따기가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수치 값을 넣어줄 때 이제 1번, 2번, 3번에 대한 거리 값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요 위쪽 부분을 꼭지점 선택을 해서 한번 못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확대를 해서 보시면 거리 1번의 값에 그 못따기 거리가 10mm, 10mm, 10mm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파라미터 값을 예를 들어서 5mm를 주고 2mm를 주고 3mm를 줬을 때 다르게 못따기에 대한 값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해서 이제 원하시는 형상에 대한 못따기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동등거리라는 그 체크를 항목을 표시를 해주면 설정되어 있는 그 5mm 값 아니면은 내가 주고자 하는 10mm 값에 대한 그 못따기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키를 눌러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모서리가 아닌 코너에 대한 부분까지도 못따기 그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못따기를 이용한 3D 형상 모델링을 만들어 보았고요. 자, 마지막은 그 쉘 기능을 이용한 그 파트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새로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있는 모델을 한번 띄워 보도록 할게요. 쉘 기능을 이용해서 파트 모델링을 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하나를 이렇게 띄웠고요. 사각형 만약에 파일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서 제공을 해드릴 텐데, 만약에 없으시다면 사각형에 대한 블록을 하나 만드신 다음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 블록이고요. 큐브에 대한 블록이어서 좀 약간 단순하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는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보시는 쉘 기능을 이용한 파트 모델링입니다. 쉘 기능은 커맨드 매니저가 기존에 이제 보셨을 때 필렛하고 못따기를 하셨는데, 그거 옆에 보시면은 쉘 아래쪽에 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쉘이라는 기능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속성창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쉘 피처도 생성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돌출이나 회전을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해갖고 솔리드 형상을 생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피처 중에서 커맨드 매니저에서 쉘이라는 기능을 선택을 해서 속성창에 지금처럼 보이시는 파라미터나 두께 세팅을 통한 그런 옵션 사항들을 선택해주고, 마지막으로 확인키를 눌러주시면은 쉘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파라미터 부분을 설명드리면요, 거리값이고요. 이 거리값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었던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대한 이제 값이 아니고요. 쉘 말 그대로 파여있는 형상을 만들어 주겠다, 구현을 하겠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두께를 몇 미리 남기고 안에 다 파주겠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리값은 남겨져 있는 두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께는 5mm를 주고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mm를 이렇게 주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어디 면으로 제거를 할 거냐라는 이제 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거할 면이 없으시면은 제거를 안 해주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해를 조금 약간 돕기 위해서 저는 여기 위쪽에 있는 면을 선택해서 이 면을 제거를 해서 실제 파여 있는 형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면 선택을 해 주시고요. 확인을 한번 눌러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여 있는 형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두께 값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대한 두께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과 잠시만요. 이쪽 부분에 대한 두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께를 확인해 보실 때는 커맨드 매니저에서 평가라는 항목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측정이라는 측정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키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측정에 대한 값이 이제 기능 활성화 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바깥의 면과 안쪽 면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을 때 이렇게 거리값이 5mm라는 항목, 쉘을 5mm를 줬기 때문에, 쉘에서 이 5mm를 줬기 때문에 이 두께값이 5mm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 옆에 면도 마찬가지로
5mm 이렇게 5mm를 남겨놓고 안에를 다 이렇게 파는 형상을 만드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쉘을 조금 약간 수정하는 형태로 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예, 쉘의 디자인 트리에 트리 항목에다가 그 쉘 부분에 만든 그 피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그림에 피처 편집이라고 편집을 할 수 있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셔서 피처 편집을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그 하단에 보시면 그 속선장 하단에 다중두께 세팅이라고 있는데요. 이 다중두께 세팅은 기존의 쉘이 5mm 전체적으로 5mm 두께를 남겨놓고 다 파여져 있는데 말 그대로 다른 내가 지정하는 다른 면을 선택을 해서 그 면에 대한 두께는 좀 약간 다르게 세팅을 하고 쉘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다중 두께를 줄 수 있는 지정 면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고요. 그걸 선택을 해보시고 나서 이제 두께 값을 2mm로 좀 바꿔볼게요. 네, 다중 두께 2mm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두께를 좀 다르게 할 부분에 대한 측면들을 조금 약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면을 지정을 해서 측면을 설정을 해주고요.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눌렀을 때 전체적으로는 뭐 아래 뭐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대한 두께 값은 5mm로 다 적용이 됐지만 지금 측벽에 대한 두 면 기준에서 봤을 때 그 두께 값들은 2mm로 설정이 변경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 쉘을 지정을 할 때 뭐 전체적으로 다 그 부분에서만 동일하게 그 파여 있는 형상을 만드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다중 두께 세팅 값을 통해서 다른 그 두께 값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